어느 도시에 활력이 있냐냐 볼 때 이른 저녁에 가보세요. 그 어떤 지역을 불이 빨리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보면은 그 지역의 미래 활력이 보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다 하면 저는 을 하나의 후보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 호재들이 있어요. 내년에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안산선 같은 것도 분기돼서 이쪽으로 올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을 모릅니다. 천안도 뭐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5,000원 돈에 강남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되면은 돈 10,000원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음을 걸러내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그런 속담이 제일 정확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래서 한 90년, 100년은 얘기를 하는 건데 30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을 때 그 지역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느낌을 안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런 채널을 촬영하는 곳들이 서울이 많고 대부분 경기도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어디 갔던데도 부천에서 촬영하는데 조만간 서울로 온다고 뭐 그런 데 많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도 서울 주변에 무슨 도시 이런 게 많아요. 언론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임장보다는 답사를 하는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이런 도시가 있고, 부산 동남권에 이런 도시가 있고, 뭐 전라도 이쪽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세 지역 사이에 낀 충청도라든지 강원도에도 좋은 도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가끔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서울 경기도가 빠지면 좀 서운해서 그것도 하나 해서 8개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30년간 소멸하지 않는다는 개념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도시들, 원래 서울 경기도 사람으로서 전국을 보다 보니까 전국구로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좋은 도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춘천하고 전주는 일부러 뺐습니다. 춘천과 전주 같은 도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도청 소재지예요. 안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청 소재지는 안 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도청 소재지 중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데가 한 군데 있죠. 저기 안동 예천 경북도시 경북 도청 신도시, 거기 목표 인구의 3분의 1 달성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청이 최근에 옮겨간 홍성 예산, 그 바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공공기관을 못 받았어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세종이 있는데 왜 받냐고 해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한이 깊으셔서 2차 때는 반드시 받겠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지난 대선은 공약이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죠. 우리 모두 알지만 9개월 뒤에 지선이 정말 공약이 중요한 선거예요. 세종 완성할 거냐 하고 2차 공공기관 어떻게 받을 거냐 문제. 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산업인 곳이 많습니다. 이제 군청 같은 데 갔을 때 보는 게 뭐냐면 군청 앞에는 설계사무소가 많아요. 토목회사 같은데 광급공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군이나 면 단위에서의 실상입니다. 그게 확대되면 도청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월급 가지고, 그러니까 도청이 삼성인 거예요. 그런 데들은 이제 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광역시를 하나 집어넣었죠. 대전을 얘기할 겁니다. 대전은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노잼도시란 말이 있는데 그 왜 있냐면은 좀 살기 좋아서 그래요. 평화롭습니다. 살기 좋고, 거기는 공무원과 카이스트로 비롯되는 연구단지가 딱 있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도시예요. 대전 둔산지구, 군부대 빠지고 1기 신도시 들어갔죠. 가서 그쪽을 내려다 보이는 호텔들에 종종 묵는데 보면 밤에 불이 쫙 꺼져 있어요. 저녁 일찍 주무시는 분들의 사이클이 느껴지는. 어느 도시에 활력이 있냐 볼 때 그게 중요해요. 이른 저녁에 가보세요. 그 어떤 지역을. 그래서 불이 빨리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보면은 그 지역의 미래 활력이 보입니다. 그런 평화롭고 먹거리가 안정적인, 물론 아주 다이나믹하진 않죠. 하지만 사람이 다이나믹만 추구하다 보면 도파민 중독이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도 좋은데 그런 도시가 있고 계속 택지지구 개발도 되고 있고, 뭐 노온이라든지 뭐 하카라든지 뭐 도안이라든지, 그러면서 동시에 원도심도 살아있고, 최근에 대전을 비롯해서 몇몇 도시들 보면 대도시들 원도심에 대한 재건축의 열의가 아주 강해요. 인천 허수아평이라든지 광주의 광천이라든지 대전의 뭐 선화동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도시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심당이 있죠. 성심당은 정말 원탑입니다. 이게 어느 도시가 그런 강력한 이미지를 갖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서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부산 바다 좋죠. 근데 바다는 부산만 있냐? 근데 성심당 같은 빵집은 없거든요. 제 답사 동료 중에 대학에 들어간 따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따님이 그냥 오로지 성심당을 위해서 대전에 간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할 게 없긴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해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합니다. 근데 성심당 들어가서 딱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줄이 되게 길거든요. 성심당 문화관하고. 그 줄을 기다리는 사이에 표를 받고는 먹는 떡볶이라든지 그게 다시 부흥을 시작하는. 또 한편으로는 방산업체의 핵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자운대로 상징되는 군사도 거점도 있고, 이런 도시는 한국에 대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가 와 있는데 정부 청사다 보니까 중앙부처고 카이스트도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평범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이 많진 않아요. 초고급 인력이 전국구로 이제 경쟁하는 기업들이 와 있다 보니까 그게 대전에서는 문제이긴 합니다. 걱정거리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전은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어디가 더 가까워요? 답사 동료 중에 대전 분이 계신데 울진 삼척 멀다고 2시간 걸린다고. 2시간 걸리는 게 멀다고 느껴집니다. 거기는. 엑스포 공원에서 남쪽에 보문산이라고 요즘 성신당에서 보문산 메아리랑 빵도 나왔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거기까지 30분 걸려요. 근데 이걸 멀다 느끼세요. 그게 지역 감각이긴 합니다. 딱 이게 분지 지형으로 아담하고 그 넘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산맥들이 펼쳐져 있고 전 대전은 중부권 도시들 세종, 청주, 그리고 뭐 논산, 부여 이런 데들 비해서 이런 부분이 저평가돼 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면서 그 주변에는 볼거리들이라든지 즐길거리가 좀 많다. 다만 이제 거기서 2세를 낳아서 기를 경우에 그 직장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있다. 그 경쟁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전국구 경쟁력으로. 이게 대전과 청주가 있는데 청주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청년들도 청주로 와서 일을 해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위 기업이 아마 계룡건설일 겁니다. 건설사가 1위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그 옛날에 반도체 공장이 LG 반도체가 원래 청주에 가려다가 있다가 현대 하이닉스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대전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신탄진 쪽으로. 근데 그러다가 IMF가 터져서 현대 하이닉스가 이제 빅딜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SK 하이닉스가 되죠. 그러면서 청주에 갔죠. 대전 사람들은 그때를 많이 아쉬워합니다. 현대 하이닉스 때 대전에 꽂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반도체를 갖는 도시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강남의 확장, 제가 확장 강남이라 말하잖아요. 확장이 현재 천안, 아산이나 청주까지 와 있는데 오송이나 SK까지 기본적으로 반도체 벨트거든요. 대전은 그게 없다. 하지만 그게 없는 대신에 많은 게 있는 도시다. 그래서 대전은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 넣었습니다. 우선 강원도 원주,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도시예요. 원주도 기본적으로 치악산이 먹고 들어갑니다. 어딜 가도 웅장한 치악산이 펼쳐져 있어서 풍경이 딱 자리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특히 좋아요. 시내가 안정돼 있고 원주역에 옮겨갔는데 비교적 그래도 영 엉뚱한 데는 안 가고 비교적 가까운 약간 외곽으로 가서 터미널하고 역이 같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그 동네를 무실동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이 요즘에 강원도 플러스 충북의 강남이라 불려요. 제천의 어느 치과의사 분이 무실동에서 출근한다고. 중부 내륙 속권의 대장도시입니다. 원주는. 굉장히 편리하면서 원주가 그리고 KTX가 3군데에 서요. 물론 다 시내에서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3개가 서고.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가 시의 오른쪽에 들어갔고 기업도시가 시의 왼쪽에 들어갔어요. 강원혁신도시는 많은 혁신도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해도 좋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는데 그건 안타깝게도 원주가 서울에 가까워서 고속도로가 많고 그리고 철도도 많다 보니까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러면 강릉과 원주를 합쳐서 강원도죠. 근데 사실은 도청 소재지인 신흥도시인 춘천과 강릉의 싸움이에요. 원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왜냐하면 원주 사람들은 준 경기도로 생각하거든요. 의정부 다음에 포천 다음에 철원 있고 원주예요. 그 동서울까지 1시간 걸립니다. 되게 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사모님은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고 애 키우기 좋다고 조용하고 치악산이 감싸고 있고 남편분은 서울 출퇴근하고 그게 안타깝지만 서울에서 접근 편리성이라는 것이 원주를 살렸다. 이것은 안타깝죠. 사실은 서울과 접근성을 떼고 도시가 살아남으면 정말 좋은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현실인 거죠. 근데 원주는 그 최전방이다. 제가 말씀드릴 때 최전방이 있어요. 대서울권에서. 홍성 예산이 있고 천안 아산 그리고 오송 일부 그리고 춘천 원주 그리고 이제 홍천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거기 도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원주 시장님이 지난해 그런 말을 했어요. 원주는 수도권 취업의 최전방이다. 최동방선이다라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그걸 좀 안 좋아하죠. 우리 강원으로 붙기고 싶어 하죠. 춘천 원주 관통 라인이라든지 원주와 다른 걸 연결하는 걸 좋아하는데 원주의 이제 사활은 수도권 전철이 원장돼서 팀원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춘천은 되거든요. 경춘선으로. 근데 우리 원주는 안 해주냐가 원주의 지금 화두 중에 하나. GTX가 6월 20일인데 GTX B 예산 깎였습니다. 오늘. 대형 기업들, 훈수시험 참여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씩. 지금 A는 완성될 겁니다. 지금 서울역 삼성 구간이 아마 그냥 넉넉 잡아서 30년 보세요. 30년 되면 아마 삼성역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동도로 지하 복합 공간을 보실 겁니다. 이제 B와 C까지 될 거라고는 봐요. 이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한국 망하는 건데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말하는 것보다 5에서 10년 좀 더 플러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내년에 아파트 갈아타야 되는데 2년 정도 전세로 살 수 있는 대로 그걸 가겠다. 왜냐하면 GTX가 온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운정 사는데 직장이 강남이 될 거다. 삼성이다.
근데 한 10년 뒤쯤에 이런 게 되면 좋겠다 하면은 그건 됩니다. 이제 그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B씨까지는 돼요. 근데 D부터는 저는 사실은 대단히 신중하게 보는 입장이고 EFG, H는 뭐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2년 전부터 메가시티 안 되는 만큼 EFG 이건 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도 수원까지는 돼 있어요. 그건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병점 그리고 또는 평택, 지제 그리고 천안 갔더니 천안도 뭐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5천 원 돈에 강남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되면은 돈 10,000원 넘어가요. 그럼 KTX 타지 왜 GTX 탑니까? 앉아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얘기가 지난번 정권이 비정상으로 안 끝났으면은 이미 지난해 말씀에 나왔었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계 2차 이전 얘기하면서 맞물려가면서 이제 만들었을 얘기인데 비정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뭐 다행히 이제 좀 안착돼서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8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소음을 걸러내셔야 돼요. 제가 올해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도시 미래의 이제 신흥판 소음 속에서 정보를 걸러낼 필요가 있는 해라는 게 테마입니다. 그래서 원주 D는 포기하시고 일단은 돼도 아마 15년, 20년 걸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 위례 신도시에 위례 신사선 16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재정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민자 안 돼가지고 GS건설이 포기했거든요. 재정사업 지금 GTX-P 대전 구간이 오늘 빠진 거거든요. 재정 구간, 저 국가가 돈 주는 구간. 지금 깎아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 지금 공항 부지 그것도 빠졌지. 포항 구간 고속도로도 빠졌지. 오늘 예산. 그렇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D는 좀 그냥 제 생각에는 빨리 수도권 전철 중화선 연결시켜가지고 띡 그것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대충 남양주 거쯤에서 휴게성이 확 떨어져요. 저 여러분 가끔 그 타시면 용문 이런 데 나오잖아요. 용문하고 몇 개 있죠. 그런 데 중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수율이 등산 가시는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손해입니다. 결국 이게 한국의 교통체제 문제가 연결돼요. 사실은 교통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한국 교통은 사회 공공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혜택 받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이게 대개혁이 아마 필요한데 결국은 고양이 목에 방울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원주는 저는 대단히 촉망받는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화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석탄공사가 이번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해고되기로 됐어요. 원래는 다른 공사로 공공승계라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한국의 마지막 탄광이 도계 광업소가 삼척 도계죠. 올해 6월에 문 닫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탄광을 안 캐는 거예요. 석탄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죠. 만약에 전쟁이 나서 석유 수입이 금지되거나 중단되면 아마 석탄을 액화해서 석유로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캘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아마 한국에서 캐는 일이 없을 건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국에는 4대 탄전지대라는 데가 있어요. 석탄밭이라고 불리는. 경북도 있었고 문경 같은데 문경 상주 뭐 가은선이라고 해서 한국 레일바이크의 시초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 석탄으로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충남 보령, 충청도에 탄광이 있다는 얘기 약속하실 텐데 보령 가보시면 그 서해하시는 분들은 오석이라고 보령 남포에 오석이라는 게 돌이 나는데 되게 단단한 까만 돌이에요. 비석 보면 까맣잖아요. 그 대부분 그 돌입니다.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예요. 그 속에서 탄전이 있었습니다. 성주탄전이라고. 그게 있고 하나가 화순탄전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 탄광도 번성했었고 한때 화순은 광주 동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걸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폐광했어요. 폐광한 지역, 폐광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벌드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석탄 박물관 만든다는 얘기 있었는데 결국은 아직은 좀 안 보입니다. 석탄 박물관들이 지금 다 지금 경영이 어렵거든요. 강원도는 강원랜드 돈으로 돌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 화순이 있습니다. 어려운 화순. 한편으로 광주의 핵심 지역인 봉선동에서 바로예요. 거기 넘어가면. 화순 읍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광주예요. 메가시티 편입 얘기가 나올 때 뭐 김포, 서울, 고향 서울같이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정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전주, 안주라든지. 그리고 하면 좋은 데들이 있어요. 대전과 금산, 대전, 옥천 이런 데들 또는 광주와 화순이에요. 여기는 광주지역 1호선이 딱 그 근처에서 끝나는데 조금만 연장하면 화순 읍내까지 옵니다. 여러분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집이 비싸면 좀 경기도 오잖아요. 그 느낌으로 화순 읍내학을 택해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시작한 아주 좋은 정책이 하나 있죠. 만원 임대주택. 이게 시작이 화순이에요. 거기서 해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뻗어나갔죠. 여러 가지 요즘에 또 그 히트치니까 1,000원 보유. 9시부터 6시까지 1,000원, 시간당 1,000원으로 해가지고 보유 군인 맡아주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어느 지역을 볼 때 서울, 용인, 화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순읍이 있고 무슨 면이 있고 일단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화순읍 내 지역은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싸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꼭 기농기촌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한 20, 30대까지는 뭔가 해봐도 돼요.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도시다. 화순이 좋습니다. 실제로 풍경도 좋고, 광주 주변에 풍경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광주 사람들의 전원도시로 주목받는 도시가 몇 군데 있거든요. 하나가 담양이고, 담양은 특히 은퇴 세대들의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요. 화순은 광주 시내에 가깝고 학원가가 근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도시예요. 이제 읍내 장선 읍은 공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폐업하긴 했는데 좀 떨어져 있고, 광주 첨단이라고 해서 가장 핫한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첨단 3지구라고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 두루두루 진짜 화순 얘기는 했지만 담양이나 장성 같은 데도 같이 보시면은 괜찮을 거고,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라는 거 있잖아요. 대구랑 광주 연결하는 거. 이건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이 담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도시들이 한번 떠오를 겁니다. 남원이고 중간에 혜택을 많이 볼 거고, 예를 들어 그 고추장의 순창 이런 도시를 두루두루 보셔도 좋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주는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철도가 크로스로 교차를 하면서 산업이 컸어요. 그리고 영주의 좋은 점은 영주도 물론 신도시를 외곽에 만드는 바람에 망한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주역, KTX 영주역 위치를 지켰습니다. 원래 위치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KTX 역을 강릉 같은 경우는 지켰고 이런 데들은 지켰기 때문에 원도심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거기 반해서 김천 구미역 같은 거는 김천도 아니고 구미도 아니고 엉뚱한 데 만들다 보니까 셋이 다 애매해져 버리는, 또는 울산이나 포항은 완전 동떨어진데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원도심 같은 데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영주는 그걸 지켰고, 최근 저는 영주를 자주 갔는데 최근 보니까 약간 연남동 서울에 그 풍으로 60년, 70년대 단독주택들이 카페촌이 되고 있더라고요. 교통이 버티고 있고 되게 교통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몰려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근데 인구가 약간은 줄 수 있는데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영주는 기본적으로는 버틸 거다. 그리고 도시가 제 느낌으로는 예쁜 도시입니다. 철도만 보고 철도가 시내로 관통하니까 흉물이다라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 약간의 삼각선이라고 끼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거는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괜찮은 곳입니다. 한번 영주 가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을 건데 부석사, 소수서원, 무선마을 이런 전통 지역 말고 이제 시내를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제가 문헌학자의 현대한국 답사기에서 그 영주 시내 얘기했는데 영주 가시면 꼭 드셔야 되는 게 영주 쫄면이라고. 그 쫄면이 인천의 발상지인데 여긴 좀 달라요.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해요. 그리고 영주가 풍기란 데가 있거든요. 풍기 인견 인삼하고 유명한데 소백산 유명하고, 거기서 발생한 전국구 체인이 정도너츠라고 16가지 맛이 있어요. 이 도너츠가. 영주 사과 유명하고 인삼 유명해서 그 뿌린 것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런 맛있는 게 왜 나타나냐면은 기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역이 쉽게 망하지 않는 도시들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 관광지잖아요. 사방에. 산불 위협 때문에 좀 이제 물이 없는 곳은 피할 필요가 있는데 올 봄에 산불 컸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괜찮고, 그런 도시는 몇 개 있죠. 뭐 안동 중에서도, 그리고 도산서원 있고 한데 거긴 좀 딴 영역이고 그게 아닌 안동댐 주변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데들을 몇 개 찍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영양 같은 데도 천변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그나마. 그 다음 소개드릴 도시는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중간이 비어있고 북쪽과 남쪽이 있어요. 북쪽은 구도심이고 남쪽은 신도시입니다. 김해의 장점은 뭐냐면 창원시가 서쪽에 있고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한 마창진, 그리고 부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둘 다 집값이 비싸요. 가성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로 옵니다. 장유 신도시라든지 뭐 신문, 유라 이런 지구들이 있어서 계속 개발 중이에요.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집들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남쪽 얘기입니다. 그 수로원과 허황호의 김해는 북쪽이고 이쪽은 부산에 있던 공장들이 빠져나오면서 사실 공업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수로왕릉 옆에 타이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 사실상 김해 구도심은 외국인이 살렸어요. 최근에 대구에서,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무슨 교회 이런 것도 많고. 그건 북쪽. 그리고 한국인들이 택하는 건 남쪽. 조금만 내려가면은 부산 신항이라고 거대한 항구가 있고, 가덕도 신공항 아마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신공항도 가깝고, 부전 마산 복선전철이라고 경전선 철도가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철도. 부산을 빠져나가서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가운데로 관통하는 철도를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부전하고, 부산의 부전, 서면 근처 핵심이죠, 부산에서. 그리고 마산, 창원 지나서 마산으로 가는 그 철도를 놓는데, 그 동네 부동산 일각에서는 이게 마치 도시철도, 지하철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건 아니고 철도 열차입니다. 그 티켓 끊어서 하는. 이게 열리고 나면 창원도 집값 비싸고
창원이 거의 서울값만 해요, 가격이. 왜냐면 공장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본사가 거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는데 창원은 아파트가 비쌉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도 필요할 만큼 못 해가지고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특히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서 인구가 주는 거예요. 특례시인데 이번에 인구 100만 꺾였죠. 그건 딴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집은 많이 찍어놔야 되는 겁니다. 성남하고 창원이 비슷해요. 너무 고급화돼 버리다 보니까 분당 판교 여기도 90 몇 만까지 가다가 꺾여버렸어요. 판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주 이천 살아요. 경관도 출퇴근하면서 마찬가지 구조가 창원에 있다. 이 혜택을 아마 김해가 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해 서쪽 개발 많이 하는 건 다 창원의 신도시로서 낙동강이 흐르는데 동쪽으로 부산하고 경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강중에서 낙동강을 제일 좋아합니다. 웅장해요. 한번 열차 탈 때 KTX 타고 구포 경유 KTX가 있어요. 그건 옛날 경부선 라인 따라가는데 그거 가면 낙동강 따라가거든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죠. 근데 그런 걸 품고 있고 김해공항이 있다 보니까 소음 구역 때문에 중간이 빠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척지 풍경이 펼쳐져 있는 널찍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을 빙 둘러싸 가지고 북쪽에 구도심, 서쪽에 택지지구, 남쪽에 택지지구 롯데 들어오고 제가 지금 갑자기 어제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인가 신세계도 또 들어가기로 했다고. 아마 현대일 겁니다. 그 근처에. 그런 식으로 거점이 좋아요, 살기가. 김해공항 가깝고. 다만 이제 부천 마산 복선 전철이 2020년에 그 터널 뚫다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5년째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쪽 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GTX A를 봐라. 수도권은 서울에 삼성 끊겨 있잖아요. 근데 다 각각 개통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줘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에코 델타 시티라고 신택지지구 있는데 거기부터 해가지고 서쪽 우선 개통하고 부산의 사상부터 저 동쪽의 부천까지는 좀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터널 자체는 아직도 좀 미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거의 사실 바다여가지고 사실상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아무튼 김해는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교훈이 뭐냐면 성남도 그렇지만 자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곧 발전은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어야지 도시가 성장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고가격화 시켜버리면 도시가 축소돼 버려요. 그런 교훈을 창원에서 얻을 수 있고 그런 부산물은 이제 성남의 성장을 용인, 이천, 여주가 얻듯이 창원의 성장을 김해가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충청북도 증평. 요즘에 컴팩트 시티란 말 많이 합니다. 압축도시. 뭐 걸어서 15분 거리. 근데 그 자꾸 남의 나라에서 찾는데 사례를 증평이 압축도시예요. 그 군수 만났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 찍는다고. 우리 군은 모든 게 15분 내에 해결된다고. 밤 11시 반에 일이 끝나도 집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증평은 숨어있는 압축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한국에 2개 있는데 하나는 계룡시고 하나는 증평군이에요. 각각 거기 대형 군부대가 있어서 그 배후도시로서 개발한 데인데 계룡은 아무래도 계룡대라고 하는 중앙부처가 있다 보니까 시가 됐고 여기는 지역 사단이 있다 보니까 시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농촌 지역은 빼고 옛날 증평역이 있으면서 역 주변으로 개발됐고 여기 옮겨가긴 했지만 시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중심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남쪽으로는 구도심이 살아있고 역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군청도 거기 있어서 강 건너가면 강북인데 거기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택지 개발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압축도시의 미래를 묻거든 증평을 보라고 전 말을 하고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데려갑니다. 한번 찍어보라고. 다들 감탄해요. 이런 데 있었냐고 한국에. 이미 압축도시는 한국에 실현돼 있습니다. 엉뚱한 황무지에다가 아파트 단지 만들고는 압축도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평을 보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도시화되어 있냐면은 상가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주상복합, 세운상가 아파트잖아요. 그게 증평에 있습니다. 그 군단 위에 상가 아파트가 있다는 거는 그 중심지가 대단히 고밀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평은 혜택이 뭐냐면 왜 그렇게 클 수 있었냐면 청주의 이송도시입니다. 청주광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좋은 점은 청주에서 퇴직한 분들이 세종을 가거나 증평을 가요. 공항에 가까우니까 청주공항, 뭐 일본도 가고 타이완도 가니까 좋고 하나 더 걱정할 점은 수도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청주시의 북부에 있는데 그게 좀 멀지가 않아서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 주민들의 반대 플랜카드 같은 것도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발암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그게 멀지 않다 보니까 증평이 뭐 얼마 멀고 가깝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증평 읍내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많은 곳이다. 충청북도로 봤으니까 이제 전라북도 완주 전주 특별시. 거기 지금 그 동네 전주 측이 요구하는 게 완주랑 통합하자예요. 전주가 이렇게 있고 완주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 조그맣게 이서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건데 원래는 한 덩어리다가 전주군이다가 여기가 시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감싸고 있다가
마치 서울 주변을 경기도 감싸듯이 전주가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이서면이라는 데가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완주가 있어요. 이서면은 사실상 전주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여기 와 있어요. 딱 반씩. 그래서 뭐 혁신도시 있으니까 저기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수가 많아서 완주는 사실 전주랑 통합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주의 나머지 요 감싸는 이쪽 면, 여기는 요즘에 제빵이 유명합니다. 베이커리가 아주 유명해요. 완주가. 그 귀농해서 빵 하고 싶은 분들이 완주 많이 가요. 찾아보시면 좋은 집 많을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완주 빵집 하면은. 그게 전주의 교외다 보니까 전주가 도청 소재지고 소비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주 자체가 산업도 좀 있고 북부 지역에 그런 혜택도 받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고산면이라고 옛날 고산군이었던 데인데 한우 협동조합을 처음 한 데일 겁니다. 한국에서. 한우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리고 운하도시예요. 수은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한국의 베니스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오버긴 한데 아름답던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완주는 그냥 이제 농촌 지역이고 전주에서 넘쳐나는 인구를 이제 받는 정도였는데 요즘 완주가 인구가 늘어요. 전주는 인구가 줄고 있고 비싸가지고 전주는 완주는 통합한다는 전제로 산업단지를 완주 쪽에 몇 개 지은 게 있습니다. 전주 산단이라 불리는데 사실 완주예요. 현대도 있고 그 주변에 가보니까 완주에서 제일 좋은 학원가라든지 거기 있더라고요. 공기고 관광이고 둘째치고 산업이 있어야 돼요. 지역.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완주에 좋은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전주는 좀 억울한 게 있는 거죠. 완주랑 통합한다는 전제로 지어졌는데 완주가 이게 공장이 어쨌든 완주에 있다 보니까 세수가 완주로 들어와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통합을 안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이 5번째 통합 시도일 겁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는 이서면 이쪽이 또 이쪽대로 중앙부 쪽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혁신도시가 특징이 뭐냐면 음악학원하고 빵집이 좋아요. 근무 시간에 심심하니까 빵집 가는 거고 그 점심시간에 황량하거든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저녁에 심심하니까 음악학원에서 성인음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끼고 있대 전주하고 다른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생기는 매력들이죠. 그리고 완주는 귀농 귀촌으로서도 군 차원에서 신경 엄청 쓰더라고요. 뭐 군수가 열심히 하면 인구가 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느낌 받아요. 아까 PD분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쓰고 안 쓰는 게 되게 큽니다. 그 도시의 성장에 대해서. 농산어촌이라 불러요. 영향이 큰데 완주는 비교적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번 전주 많이 가시잖아요. 한옥마을만 가지 마시고 딱 그 전주에서 강 건너면 바로 유명한 빵집들이 있어요. 완주에. 그런데 몇 번 다니시면서 완주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고 이서면은 좀 야외이긴 합니다. 그거 나중에 혁신도시 볼일 보러 가실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하숙마을이라고 있는데 중앙 공무원을 끌어오니까 하숙집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을 이름이 하숙마을이라 불려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딴 거고 지금 완주는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모든 지방도시가 인구가 줄고 소멸하냐는 것이냐에 대한 반리로서 제가 드는 게 원주랑 완주예요. 인구가 늘고 취업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산업도 있고. 결국 관광으로 먹고 살려면은 정말 뛰어나야 됩니다. 관광 자원이. 어중간해가지고 안 돼요. 기념품 가게 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산업이 받쳐주면서 플러스로 우리는 관광도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완주는 비교적 그 훨씬 구분되어 있는 도시라서 이제 축산의 완주, 관광의 완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완주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해처럼 북쪽은 구도심이 있는 곳이고 사실 부천권입니다. 소래 산이 있고 그리고 중간은 호조벌이라고 조선 18세기, 19세기 사이에 간척을 한 곳이에요. 조선시대의 토목유산으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시나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쪽을 지키려고 합니다. 호조벌의 경관을. 그 동그랗게 바다였던 데가 지금은 논으로 돼 있고 주변에 어촌마을들이 농촌마을로 돼 있고 탁 트여 있는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움푹 들어간 지역에 시청이 있어요. 현재 서해선 시청역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신현이라든지 약간 택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다 하면 저는 좀 시흥을 하나의 후보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 호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내년에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안산선 같은 것도 분기돼서 이쪽으로 올 거고 매화역부터 해가지고 경강선, 큰 틀에서 경강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부 구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호재가 많은 곳이라.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시흥을 모릅니다. 시흥 자체가 남쪽 시흥은 알죠. 반월공단, 안산하고 시흥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남쪽 시흥. 제가 말씀드린 건 중부 시흥. 어느 지역을 볼 때 다시 강조드리지만 시흥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 동별로 봐야 되는 거고. 아마 지금 시흥 시청역 같은 데 가시면은 시청역 근처 가시면 아마 한창 개발 중이라는 걸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변전소도 하나 있고 해서 좀 약간 이상하다 느낌 받으실 텐데
원래 미래를 보는 사람은 황무지에서 미래 청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건 약간 서울이나 경기 남부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한번 제 입장에서 대단히 주관적 관점으로는 호저벌이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곳이고, 옛날 소래 염전 일부를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공원을 지정했어요. 여기가 정말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갔는데 여기 사시면 걸어갈 수 있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좀만 가면 소래포구도 있고, 가면 이제 서해안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시흥이지만 좀만 넘어가면 화성인데, 남쪽 가면 화성이 반도체가 있는 화성도 있지만 염전이 있는 화성도 있어요. 화성을 한국의 촉소판이라 말하는데 염전부터 반도체까지 모두 있는 화성. 그 화성 서부의 자연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시흥 중부 지역이기도 하다. 그 좀만 가면 광명이라 가지고 바로 이제 광명역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숨어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 세대보다는 한참 이제 일하고 싶고 그 활력 속에서 살면서 이제 자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전 시흥 중부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 8개를 말씀드렸고, 세종은 빠져있죠. 세종은 행정수도 이게 나오다 들어가죠. 신문에서 말을 하니까 인용하는데 정치 테마주예요. 세종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전의 택지지구다라고 보시면 된다. 세종을 볼 때 핵심은 1, 2, 3, 4, 5, 6 상할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간에 정부지구가 있고 빈 땅이 S1지구라고 국회 들어올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농사 짓고 있는 곳. 1, 2생 개발이 끝났고 3, 4생이 되는 중인데 3, 4생 될 때 대전에서 많이 빠져왔어요. 바로 산 넘어가면 대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5, 6생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 청주 방향입니다. 청주가 긴장하고 있죠.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비싼데 전월세는 싸요. 다들 가지고만 있고 살질 않아요. 이게 좀 황량하거든요. 그 중간에 비어 있어가지고 전 약간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 공무원의 세계관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거기 가운데 비어 있고 무슨 생각으로 만든지 모르겠다고. 걷기도 힘들고 자전거도 힘들고 버스도 힘들고 차도 힘든 곳이에요. 모두에게 불편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이게 공무원만 탓할 건 아닌 게 계획적으로 비어둔 땅들에 아파트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한 땅도 아니게 돼버린 게 돼버렸어요. 대전이나 청주 또는 공무원들이 살다 보니까 은퇴자들이라든지 도시가 조용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대선 전에 갔다 왔어요. 세종하고 조치원, 그 행정구역하고 조치원 쪽을. 그 실제 거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본 느낌은 이제 지난 20년간 했던 얘기라서 계속 다 반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와야 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측컨대 이번 신임 대통령 시기에 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청와대를 도로 되돌리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충정권을 많이 들여다보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해수부 부산 가져간다는 거 플러스 한국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있거든요. 근데 항우연이라고 지금 대전에 있어요. 대전 세종 쪽에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몇 개. 이거를 같이 내놓으라고 사천에 붙이겠다고 진주 옆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지금 2, 3일 전 얘기예요. 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동의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서 이름 빼고 막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완성시키는 거는 지금 그 앞단계로서 있는 것도 가져간다고 지금. 이게 내년 3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풍경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말씀을 굳이 안 드린 겁니다. 근데 다만 이건 저의 대단히 개인적 기준이고, 그래서 어디가 좋냐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거시 통계 딱 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오르니까 가십시오. 굳이 저한테 그거 들으려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인 건데, 어쨌든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오늘 도시마다 성장 전망이 있거나 현상 유지가 가능한 도시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들. 환경 교통이 있으니까 이제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라서 여기서 더 나가면 사실은 대단히 개별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산청을 좋아하시던데 산청이 막걸리가 맛있대요. 산청 하나로마트가 한국이 최고라고. 막걸리 종류 갖다 놓기는. 이거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그 주관적인 게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국인 이제까지 집 사서 아파트 사서 값을 올려서 갈아타기 한다만 지금 꽂혀버렸는 거예요. 집값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넘어간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놓인다. 세계관이 다른 거죠. 강남 상구 집값은 너무 뛰는데 이거는 당연히 부촌의 세계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세계 갈 수 없습니다. 저도 못 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의 즐거움을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즐거움 택하라는 게 자기 망해가는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향 되살려 보겠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건 아닌 거거든요. 어느 정도 단단하고 심지어는 전망도 있는 곳들을 말씀드린 거죠. 그런 것들은 더 많기도 할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짧게 거론만 하면 강원도 삼척이라든지 영도 울진, 경북의 칠곡 이런 데도 괜찮고요. 정읍, 전북 이런 데도 괜찮다 생각하고, 문화경관이나 자연경관에서는 부여도 괜찮고, 이렇게 각각 후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뭐를 좋아하고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여다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이 단기적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힌트가 되는 책이 한국 도시의 미래죠. 올해 연말에 또 낼 거니까 속편을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 내년 초까지의 화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88개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더 갈 겁니다. 기관들을 둘러싸고 아마 이전 투구가 벌어질 거예요. 이미 전 지방 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바란다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은 말씀드리기도 해요. 서울에 이런 기관 숨어 있으니까 데려가시라고. 이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본청은 거기 가 있는데 몇 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 쪽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지 풍파가 일 겁니다. 잘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